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초급편에 해당하는 무토의 성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사실은 여기 초급편이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각기, 이 청간론을 설명하는 이 부분, 이것은 결코 초급편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지금 현재 어렵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음과 양을 생각해라.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 세상 삼라만삭이 꼭 그러하다 그래요. 이 나무만 봐도 산에 있는 그 나무가 눈에 볼 적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혼자 있어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여럿이 모여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는 개별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아름답다. 즉 산은 산답게 물 흐름이 있어야 하고 그 산에는 큰 나무, 대목, 큰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 산에는 바위도 있고 그 숲이 우거져야만 동물들도 살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산이다.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산이 산답지 못하고 악산이 되어서 돌만 많거나 나무가 별로 없거나 그리고 물 흐름이 없다면 동물도 살지 않는 악산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 당주는 인물 또한 썩 미남, 미녀가 되기 어렵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무토는 태산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산이다 하면 대단히 큰, 매우 큰 그러한 산을 상징하는데 이 산에는 있어야 할 조건이 있다. 즉 어제 그 정화의 성분에서 정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모, 무토, 경금 그리고 임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임수는 격하고 있어야 한다. 그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무토 역시 이 무토산을 아름답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간목이라는 습이 우거져야 한다. 그리야 산답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산에는 목기를 키워주는 태양이 화창한 것이 좋다. 물론 무토의 정화가 친어머니라고 하지만 무토는 묵묵한 정적인 성분이고 이 정화도 정적인 성분인데 둘 다 정적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명랑한 기분이 기상이 줄어들고 고지식한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한밤중에 바느질하고 있는 여자, 과부와 같은 물상이다. 전쟁터에 떠난 남편을 기다리면서 촛불 하나 켜놓고 바느질하고 앉아있는 궁상맞은 과부와 같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화가 무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토 역시 그러나 이 무토는 대낮에 화창한 태산이어야만 그 태산을 감상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기를 요구한다. 정화보다는 그래도
대낮을 상징하는 병화가 좋겠다. 그러나 이때 조건이 있다 그래요. 이 무토에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경금이 투출했다면 이때는 정화가 있는 것이 좋고, 무토의 상관에 해당이 되는 신금이 투출했다면 이때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경신금이 여기에서는 해로운 성분이 아니다. 비록 무토가 목기를 키우는 인물이라고 하지만 이 목기를 성장시키는, 단삭시키는 이 성분, 즉 간목의 입장에서는 경금이나 신금이 관살이 되는데, 이 관살이 있어야만 준법 질서를 지키는 간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간목 입장에서 경신금은 관성이 되고 직업이 되고, 또는 이 간목 입장에서 경신금은 자식이 될 텐데, 남자 입장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있을 것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산 계곡에는 아름다운 바위와 돌멩이와 이것으로 계곡이 이루어지고 물 흐름이 있어야만 모든 만물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야만 또한 미남 미녀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무토에서 항상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무토는 안개를 상징한다 그래요. 물상학적으로 안개를 상징하고, 또 이 무토는 상징하는 그것이 태산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무토 안개다 하는 그것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 그래요. 무토 태산에 안개가 하얀 안개일 수도 있고, 뭐 거무죽죽한 안개일 수도 있고, 그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러한 물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토가 우로수,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상징하는 개수와 합을 하게 되면, 이 개수는 말 그대로 우로수다. 그래서 비가 되는데, 비가 내리는 날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있는 물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비록 인물은 괜찮다 그래요. 그 이유는 병화가 투출했다면 더더욱 인물이 좋다. 그 이유는 이 무게가 합을 해서 안개와 우루수가 되고, 태양이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이 무토 석양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걸치게 되면 정말 아름답다. 그러기 때문에 미남 미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화가 투출했다면 개수는 음중음이요, 이 정화는 밤중이요, 무토는 묵묵한 정적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무섭죠. 우선 한밤중에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 꼈다. 어떠한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 그래서 무게합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이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이 무토를 제어를 하고 무게합을 풀게 하고, 이 개수가 개수생 간목이 되도록,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친어머니 정인이기 때문에 이 정인 친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탐하는 성분을 없애줘라. 그래서 간목이 있기를 요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의 자연의 조건에 맞아야만 아름다운 미나 미녀가 되고, 또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자기 살아가는 생존에서 이겨내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고
인간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모렴치한 사람이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수가 있을 바에는 항상 무토하고 격하고 있어라. 그럼 무토일간이 그러면 이 계수는 연간에만 있어야 한다. 월간이나 시간의 계수가 있으면 가령 계수가 월간에 있다면 시간 간목이 되어야 하고 이 간목은 월간 간목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 간목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주에서 구성은 계수를 연간에 있다면 월간 간목이 있고 시간 병화나 정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이처럼 조건이 있다 사주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에 관련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매돌 달에 태어났느냐 이 부분에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조건 지어진다 그래요. 설령 계수가 없고 임수가 있어도 상당히 아름답다. 임수가 있었을 때 이 무토산 계곡에 물이 맑은 물이 찰랑찰랑 흘러내린다. 그러기 때문에 아름답다. 임수가 일단 있게 되면 간목이 있어도 좋고 을목이 있어도 좋고 반드시 이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화, 상, 조를 이루고 우물창창한 습속이 되고 아름다운 화창한 병화, 태양 아래 무토태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구조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되었다면 인물도 좋을 수도 없고 이 현상계 세상에서 살아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주에서 무토일간으로 태어났다면 1년 12달 임수나 계수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겨울에 태어났다면 해수나 자수가 있는 것이 좋고 임계수는 투출하지 않고 암장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어찌 되었건 수기가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무토는 태산이 되는데 이러한 태산에 절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 무토의 상징은 술토와 같기 때문에 절간과 같다. 이러한 무토태산에 이러한 절간이 있어도 아름답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절간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는 십천간의 선천의 끝이다. 후천의 시작은 기토이고 선천의 끝은 갑을병정 무토까지 와서 무토에서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는 진토나 아니면 술토와 같은데 대체로 진토보다는 술토에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늙은 노인네를 상징하는 것이 무토이다. 그런데 이 태산 높이에서 자, 무토태산의 물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무토태산의 물상과 같다. 왜냐하면 아까 안개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개가 자욱이 낀 태산이다. 그런데 이 태산의 계곡에는 반드시 이러한 물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물 흐름이 임수는 이러한 물 흐름이 되고 계수는 비 내리는 형상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태산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이 껴있는 이 상태 이것에서 임수나 계수, 해수나 자수가 있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토태산에 우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병화와 같은 성분으로 높은 데 있어서 형이 상학적인 이상과 꿈이 높고, 인간 세상은 밑에서 사는데 사람들을 하시하고 약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산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배고프고 먹고 살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그것은 바로 해수나 자수, 인계수가 있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땅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기 때문에 형이 상학적인 그 부분을 졸업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인 돈이 있어야 한다. 즉 예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임신한 아기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그렇게 고생만 하고 아이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산파가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예전에는 지금이야 5만 원짜리가 있겠지만 10,000원짜리를 끄집어내어서 10,000원짜리를 임산부 그 아기 그 앞에다 놓고 흔드니까 아기가 바로 태어나더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얘기는, 그 태어난 아기도 물질적인 돈이라는 그것을 보고 바로 나왔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것은 지어낸 얘기이고, 다만 아기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건 내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재물이고 돈이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돈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때 해수나 자수가 있는 것은 괜찮고 임수가 있는 것도 괜찮지만 개수가 있으면 이때는 잘못돼 버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무토가 무개 합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화로 간다. 자기 인수 성분 화로 가기 때문에 이 무토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개수한테, 남자라면 여자한테 당신이 나의 인수 의식주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개수한테 집착 성분으로 발현해서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날 그러한 염려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무게 화를 해서 구름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자 하는 형이 상학적인 꿈속에 빠져서 일평생 허무맹랑한 꿈에 빠져 일사무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무계합은 무정지합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무계합을 황당무계한 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무정지합은 정이 없다 그래요. 만났을 때는 서로가 만나지만 가면 갈수록 정이 없는 냉정한 상태의 활용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기가 쉬운 것이 무계합이다. 그래서 그 무계합이 황당한 무계합으로 바뀌어서 나이 60대 할아버지격의 사람이 20대 젊은 처녀를 탐하는 이러한 현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물상학적으로 그 뉴스에서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그 고은 시인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80대인 걸로 그렇게 보이던데, 그러한 노인네가 술집에서
그 추접스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또는 여자애들 젊은 여자애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는 그 무슨 연극 무대 그 한 사람도 있었죠. 연극 무대 연극 배우겠다고 오는 그런 그 성추행 그거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처녀를 탐하는 성분 이것이 바로 무계합이다. 그러면 남자에서는 그렇지만 여자는 60대 할머니가 20대 총각을 탐하는 성향이 나타나 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그것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60대 할머니와 뭐 30대 총각이 결혼을 했다. 어찌 됐다. 뭐 돈 보고 결혼을 했다. 어쩌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떠한 인도 거기에서는 나이가 그 할아버지가 90 몇 살인데 이제 30대 결혼 한번 하고 헤어진 그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다 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무계합의 성질이다. 그래서 황당 무계합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합에서는 각기합이나 을경합이나 병신합 그것은 끼리끼리 또래또래의 그러한 뭐 30대면 30대 내에서 40대면 40대 내에서 등등 이러한 부분을 찾지만 무계합은 그렇지가 않다. 그게 묘하게도 그 눈을 가린다. 그리고 나중에 냉정해지고 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황당한 성격의 무계합으로 변질이 된다 그래요. 자, 어느 정도 이 무토의 성분, 이 부분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글이 써져 있는지 읽어보시자고요. 무토는 선천의 마지막 토기이기 때문에 늙은 토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 물상이. 그러면은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으면 그 기토는 무토태산이 어찌 됐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그 땅이 이것이 바로 기토일간 이것을 밭전이라 그러는데 이 밭전 속에 기토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면 간목이 되죠. 그래서 이 간목 속에 기토 전답이 들어가 있고 기토 전답 속에 이 전답 속에 밭전자 속에 기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무토가 허물어진 그 새로운 땅이 기토이다. 그리고 모든 무토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것이 기토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선천 문명을 마지막을 상징하는 무토가 되고 이 기토는 후천 문명을 여는 어머니 성분이 기토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변한 것이 즉 기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토는 무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이 기토가 무토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토가 여자라면 무토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오라버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한 부분에 어찌 되었건 무토는 늙은 토기로서 선천의 마지막이고 왕성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활동적이며 민첩하고 때로는 대담한 모험정신을 발현하는데 즉 이 무토에서 그대로 정적인 것이 정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매우 음침하고 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해수나 자수, 임수를 보면은 이것은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왕성한 호기심이 있고 대담한 모험 정신을 발휘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개수가 있거나 또는 임계해자가 없다면 세상 속에 내려와서 돈 벌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는 해자 축이나 임수나 이 부분이 축토, 이 부분 역시도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전부 다 모험 정신이 되었건 호기심이 되었건 결국에는 돈 벌려 하는 성질이 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며 즉흥적이고 무엇인가 도전하는 성향이 있게 되는데,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화토가 중이다. 중이 되기 쉬운 중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절간에 앉아서 사람 오기나 기다리지 활동성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기가 있고 재물을 벌려는 성리로 나타난다면 도정정신이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빠름으로 생기는데 날카로운 지성으로 다방면의 활동력이 넘치고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활동적이며 탐구적인 사람이 된다. 묵직하고 충후함에 날카로운 이론적 분석력이 앞을 읽는 추리 능력과 결합하여 성견지명이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고들면 스스로 결과를 예견하여 흥미를 잃고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다 하는 그것은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여기도 파봤다 저기도 파봤다 이러한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요. 무토는 성곽과 제방 또는 태산에 비유할 수 있다. 중정함으로 고요한 것이 좋으며 동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무토 태산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토 태산의 진술충 및 부흥충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무토는 가색격이 될 수 없으며 기토 많이 가색격이 되어서 진술충 및 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기다리는 상징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신약할지라도 형제인 무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변한 땅이 기토이지만 이 기토는 윤토, 습토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무토태산이 물먹은 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산정이 붕괴되고 기토 전답으로 다 변화가 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이 기토를 매우 싫어하고 기토 입장에서는 무토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간의 천간의 관계성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무토일간이 기토를 만나면 형제덕이 없는 편에 해당한다. 기토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리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성격이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한다. 진술충이 충이 되면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땅이 무너지는 소리 등등등 짐승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가는 소리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변한다 그래요. 이 고독한 사람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어떠한 사람한테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고 번거롭고 그것이 정신병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가 중화를 이루면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며 이기주의로 남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매사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쉽다.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 안목이 좋으며 멀리 내다보는 이상과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그러나 아까 필자가 처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바닥 밑이지 산 꼭대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병화와는 다르다. 이 병화는 동에서 떴다가 서로 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형이하적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으나 이 무토는 그렇지가 않다. 높은 태산이고 이쪽을 태산 높이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격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형이하적인 땅 밑이다. 그래서 혼탁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것이 이 무토 입장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면 이 형이상학적인 것과 하학적인 괴리감, 현실과 갈등을 느끼고 세속의 인연을 멀리하면서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 문을 닫고 고독한 기인, 은거기인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요. 무토는 태산인 것처럼 무게가 있고 중후하며 포용력이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무능하게 보이지만, 무토는 또한 기토는 믿을 신이다. 그래서 신의를 중요히 여기고 언행이 진중하며 책임감을 바탕으로 계획한 일을 박력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으며 원수를 만들지 않고 교제하는 장점이 있으며 상당히 이 무토 일간에서 이제 여기에서 무토의 이것은 기본적인 성격이고 무인, 무오, 무진, 무신, 무술, 무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지지에 앉게 되는데 각기 어떠한 지지에 깔고 앉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성격이 각기 달라지기도 한다. 기본적인 소금이라면 소금이 무엇을 만났느냐, 같은 쌀이 보리쌀을 만났느냐, 콩을 만났느냐, 팥을 만났느냐, 그 어떠한 것을 만나서 밥이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분이 달라진다 그래요. 무토는 태산과 같아서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주체의식이 강하여, 주체의식이 강한 것은 좋지만 이 부분이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강하면 자기 자신의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면서 타인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아주 독불장군, 안하무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상당히 저놈은 건방진 놈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요. 무토일간은 신경계통을 혹사하면 안 된다. 여기 신경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주에서 그 신경계통을 혹사하면 안 된다. 숙제로 내줄까 하다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부 다 외워야 한다. 이 명리 공부는
머리 나쁜 사람은 명리 공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무속인이 되었건 누가 됐건 명리 공부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명리 공부는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인이 있는 사람이 잘한다. 왜냐하면 정인의 수용성,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외우는 것에 능숙한, 잘하는 사람. 이 명리 공부는 외울 게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100명이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면 약 50명 정도는 남고, 처음에는 울면서 어렵다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웃으면서 5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이 명리는 100명이 시작을 했다면 남는 사람은 10명이 남을까 말까 하는데, 처음에는 모두 다 이까짓 것, 이렇게 쉬운 것,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22글자에 천지인 삼재 하면은 25글자, 이까짓 것 25글자가 이리 배합되고 저리 배합되고 한다고 해봐야 이게 뭐가 어렵겠나 해가지고 그냥 덤벼든다 그래요. 이 책, 어떤 사람 보니까 책을 서점에 가서 있는 책을 전부 다 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책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명리 책만 해서도 한 몇백만 원, 한 200만 원어치꼴 되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했으니까는 얼마나 큰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들을 하면서 대화를 했더니, 이것은 유치원도 졸업을 못했던, 건넘었던, 기지도 못하면서 날르려고 하던 명리 사기꾼으로 빠지기 딱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이 명리는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이 이 생명의 실상, 우주의 법칙, 자연계의 질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파도 못 파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파는 것이 명리이다. 이 필자의 바로 앞전 전생이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다가 이 자연계의 실상을 파고 산속에서 죽노릇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꼭 명리를 완성을 하고 갈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발언한 것이 현상계에 태어나서 오로지 종교판을 빠지다가 끝에는 명리에 빠져서 인생 죽을 때까지 파도 다 못 파는 이 명리를 파고 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알고 보면 하여간에 이 무토일간은 신경계통은 을목을 신경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토일간에 신금이 투출을 하고 간목이나 을목이 투출을 했다면 반드시 정신신경계에 이상이 오게 된다 그래요. 간목이 투출을 했다면 여자라면 자궁병이 올 염려가 많고, 을목이 투출을 했다면 정신신경계에 문제가 나타나고, 이것은 청간론 비결을 꼭 보시라 그래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무토일간은 조열하면 안 된다. 즉 조열한 것은 계곡에 물 흐름이 없는 것을 조열하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기와 조열 성분은 바로 수기이죠. 수기가 조열 성분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조열하다면 많은 신경을 쓰게 되므로 신경계통과 이 수기계통에서 문제가 이미 생겨버린다. 그래서 예민하게 되고, 특히 토기 일가는 윤택해야만 인생이 풍요롭다. 이것이 임수와 해자 축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수기가 있어서 윤택하다면 만물이 살 수 있으나 흙이 메마르면 만물이 조열해서 병이 들게 되므로 화염조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요. 조열한 무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경계통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질병을 만들고 잘못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신경계통의 이상은 척추질병과 장이 약하여 장암이거나 직장암이거나 치질 등의 질병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이것이 필자는 초급편이라고 했지만 초급편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는 과정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무토일간의 성분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